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곧 개막할 제 최고 정말 권위 종목이죠. NBA와 그리고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하면서 제가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회 화살표 따라서 우측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적중 게시글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또 인증들 필요하다라고 또 유튜브 형님들께서 다들 또 얘기를 해주셔서 제 숲TV 방송국에다가 공식적으로 모두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도 링크 하나 남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적중 게시글들입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올린 날짜 확인하시고요. 보면 이제 이게 몇 년 전이냐? 2년 전이죠. 그리고 뭐 내용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댓글들 형들이 그토록 또 원하는 실제 댓글들 다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또 데이터를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숲TV는 이런 걸 돈 주고 못 삽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모두 실제 또 이제 그 인증된 형님들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월초 추석 이벤트입니다. 요거는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마감할게요. 요것도 또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렴하게 또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별풍선 후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해외 축구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제가 직전에 엊그제였죠. 이 챔피언스 리그 첫날에 금액 올려가지고 전경기 싹쓸이 올킬 내렸던 날이 있는데 그때와 상당히 흡사한 구간이야. 그래서 굉장히 좀 권장 드리겠고요. 뭐 경기도 36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4분의 1, 9경기를 좀 가지고 왔으니까 뭐 이제 참가하실 분들 참가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해외 축구 12배당 또 잘 먹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고배당을 잘 맞춰요. 최근에 제 그 적중 내역 쭉 한번 보시면은 이 고배당이 은근 쏠쏠하게 잘 들어오고 있죠. 오늘도 약간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췄어. 그래서 무농사 오늘 야무지게 지어서 한 2박스 정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S 로마와 릴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간 적중 축하드립니다. 여기엔 지금 이제 만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 또 한 박스 또 주간 달달하게도 잘 가지고 왔죠. 축하드리고, 자, 시작합시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와 릴 경기입니다. 자, 뭐 유로파 리그의 또 다른 황태자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죠. 애초에 AS 로마는 이제 홈 경기를 정말 잘하는 팀이잖아요. 대개 이제 세리에 A 팀들이 홈 경기를 좀 잘해요. 좀 보수적인 팀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이 팀 유로파에만 왔다고 하면요, 홈 승률이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심지어 현재 유로파에서 홈 경기 한정 5연승을 또 달려주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리그 경기도 뭐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6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단 2실점만 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수비가 또 바탕이 되는 AS 로마기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홈 경기는 꾸준하게 멀티 득점도 내어주는 팀 바로 AS 로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유로파에서 홈 로마는 정말 강합니다. 이걸 일단 전제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정팀 릴 같은 경우에도 얘들도 근데 유로파 좀 합니다. 그죠? 뭐 어쨌든 경험치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릴도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먹는 걸 보면은 은근 잘 챙겨 먹긴 하는데 문제가 패배도 좀 많아. 무승부가 거의 없어요. 승 아니면 패야. 그 정도로 승리는 잘 먹는데 또 패배도 많다. 문제는 현재 지금 구단 상황이죠. 경기 일정들인데 3일 뒤에 얘들이 리그에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랑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늘 또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퀘스천에 올라와 있는 올리비에 지루 원톱 자원, 그리고 얘들이 또 원정 경기를 또 못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주전 수비수, 주전 골키퍼 다 부상이기 때문에 오늘 뭐 로테이션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기는 그냥 로마 승 쪽이랑 다득점 쪽 승리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홈 로마가 릴한테 따인다라는 그림은 다소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로마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한다면요, 릴도
유로파를 못하는 팀은 일단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해외 축구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로 넘어갑니다. 우리 오니키 형님 아시겠죠? 아직 안 했어요. 메이저리그는 이따 뒤에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볼로냐랑 프라이부르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로냐가 일단 정배를 받았어요. 자, 이게 볼로냐가 오늘 정배를 받은 이유는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홈이라 그래, 홈이라. 그러니까 볼로냐가 역대 통산 유로파 홈 경기를 정말 잘했거든요. 한 30경기 하는 동안 패배가 2번밖에 없어. 최소 비기기라도 해주는 팀이 홈 볼로냐입니다. 유로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볼로냐 쪽으로 이제 정배를 지어준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최근에도 그렇지만 원정이 너무 약하잖아요. 최근에 원정 경기 3게임 연속 무득점 게임 하고 있고,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수비도 그렇게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는 또 그런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어쨌든 홈팀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좀 답답한 공격력 때문에 사실 승리까지 좀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팀이라는 것도 또 분명하고, 반대로 또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수비가 문제라 그렇지 사실 공격력에서 최근에 뭐 크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점은 사실 크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최소 무는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이게 0대0, 1대1 또는 2대1로 프라이부르크 역배,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일단은 전 언더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언더가 조금 더 확률이 좋고, 그 다음에 프라이부르크 프랜승, 마지막으로 무나 역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일단 언더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뭐 이제 아니면은 프랜승,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이게 프라이부르크가 원정 경기가 어쨌든 이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셀틱과 브라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배당 잘못 준 경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방송 키자마자 어떤 형님이 채팅창에다가 그런 얘기를 올렸어요. 제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브라가 프렌을 보는데, 이 형님이 이제 딱 그걸 보시고는 혹시 이거 셀틱이랑 브라가랑 둘이 같이 골 넣을 확률은 좀 적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바로 답변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셀틱은 여러분들 이름값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코틀랜드 팀이라고 한다면 셀틱, 그 다음에 또 한 팀 어디야, 뭐 스포르팅,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을 좀 위주로 형들이 많이 좀 선호하는데, 다만 지금 챔피언스 리그 형들아, 그 알마티 있잖아요.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한테 5대0으로 깨진 팀, 그리고 이제 스포르팅한테도 4대1로 깨진 팀, K 알마티, 걔네들 그 막 카자흐스탄 리그에 있는, 다들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 다들 보셨을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있으면 안 되는 팀이 지금 챔스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알마티인데, 자, 그 알마티를 챔피언스 리그로 보낸 팀 바로 셀틱입니다. 뭐 때문에? 무득점으로. 그러니까 알마티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서 스포르팅 만나가지고도 4골 먹히고 레알한테 5골 먹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은 팀인데, 그런 팀한테도 2번 연속 0대0 무득점으로 가다가 승부차이 끝에 패배하면서 걔네들을 지금 챔스로 보냈어. 그 팀이 셀틱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족밥새끼가 돼버렸다. 그게 지금 셀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로파에서의 경쟁력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뭐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좀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죠. 뭐 어쨌든 지금 홈 경기를 잘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홈 팬들이 워낙에 훌리건드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셀틱이 뭐 홈 경기는 나쁘지 않긴 하는데, 그러기엔 득점력이 지금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셀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정팀 브라가인데, 브라가라는 팀을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에메리 감독 있잖아요. 그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을 팀으로 형상화하면은 저는 브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유독 이렇게 컵 대회를 좀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브라가 같은 경우에도 뭐 리그나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유로파를 올라왔을 때 항상 좋은 성과를 내는 팀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현재 지금 브라가가 유로파에서 5연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컬러를 갖고 있는 팀이 좀 있기는 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비겼으면 비겼지 잘 지지 않는 그런 팀이 브라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셀틱이 홈 경기이기 때문에 브라가도 어려울 겁니다. 이제 셀틱이 원정 경기가 워낙 극성이고 이제 뭐 악성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소 이제 무는 캐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셀틱의 이 득점력이 다소 좀 아쉽다라고 평가되는 요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브라가 프랜승이랑 언더 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무승부나 역배 정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0대1 패배 셀틱의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느낌은.
자, 그다음은 페네르바체와 그리고 니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을 전문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경기들 은근 최근에 좀 잘 맞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팀들이 있냐면 최근에 첼시 그리고 어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도 도르트문트, 나폴리 요런 팀들이 있었었는데, 자, 요 세 팀을 제가 그러면 프리뷰 해드리면서 공통적으로 형들한테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바로 승리를 당할 만한 팀이다 라는 이제 표현을 써드렸는데, 자, 그러니까 맞붙는 상대팀이 엄청 압도적인 느낌은 아닌데 뭔가 그 상대팀에 대한 어떤 상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거나 또는 팀의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아무리 못해도 페네르바체가 못해도 승리를 당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홈팀 페네르바체가 이번에 그 테데스코 감독 데려고 난 다음부터 달라졌던 게 티키타카 축구. 예전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전성기 때 썼던 이 3선 4선 구간에서 상대 끌어내리면서 패스 성공률 극악으로 빡 끌어올려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페네르바체가 그런 축구를 굉장히 잘합니다. 원정팀 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그에서 2승 1무 6패로 박살났고 연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수비와 그리고 조직력과 안정감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안정감에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선수들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밸런스들 충분히 페네르바체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 니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 유로파 리그만 왔다고 하면은 좀 승점 자판기가 됩니다. 특히나 현재 니스가 유로파 원정 경기 10연패에 빠져 있다라는 거. 어쨌든 니스도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이제 어제 도르트문트 같은 느낌이야. 언더로 가든 오바로 가든 좀 승리를 당할 만한 그런 게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은 뭐냐면 니스도 생각보다 공격력이 나쁘지가 않고 페네르바체가 실점률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니스가 다득점해가지고 못 띄우는 거, 뭐 2대2, 3대3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고 치는 거 아니면 페네르바체 승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햄무 쪽과 오바 쪽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상적인 스코어는 이제 2대1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일반승 쪽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루도고레츠와 그리고 베티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쉽게 제가 좀 풀어나가 볼게요. 자, 일단은 루도고레츠 최근에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었고요. 반대로 이 스페인 팀을 상대로는 최근에 10경기 동안 단 1승밖에 못했습니다. 반대로 원정팀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원정 경기의 그 수비력, 많은 실점으로 인해서 최근에 3연속 무승부 게임을 하고 있어요. 베티스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주전 수비수들이 거의 다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뭐 결론적으로는 무승부 괜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베티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요 1점 차로 이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무승부나 햄무 적절하게 고배당으로 한번 잘 써보시면 좋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나 햄무 쪽 그리고 언더바는 그래도 오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오바 쪽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다음은 포르투와 지베즈다 경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이제 포르투 쪽으로 많이들 가실 거고 배당이 뭐 1.4배당밖에 안 되지만 다들 주력으로 막 쓰려고 하실 텐데 좋아요. 너무 좋고 근데 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포르투가 8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평균 득점이 8연승 하면서 평균 득점이 2.5득점, 실점은 8경기 동안 한 1실점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 유로파 전체 팀들 통틀어서 최근에 가장 분위기 좋은 팀이 포르투는 맞아요. 근데 포르투가요 4일 뒤죠. 3일 뒤인가 4일 뒤에 벤피카랑 라이벌전이 있습니다. 리그에서 이제 가장 좀 피 튀기는 라이벌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션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팀 포르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지베즈다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를 못하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최근에 4승 2무 달려나가고 있고 이번 시즌에 지베즈다가 득점력이 참 좋아. 그게 막 화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한 경기 할 때 막 5골 6골 넣는다는 말이 아니라 꾸준하게 득점이 나오거든요. 얘들이 거의 지금 10몇 경기 동안 득점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얘네들 지금 득점 분포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쪽으로 몰려있지도 않아요. 1선이랑 2선, 많게는 3선까지도 지금 득점들이 다 이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활용성은 좋은, 그러니까 경쟁력은 좀 있는 그런 팀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그 지베지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랄까요, 유럽 대항전에서 이제 쓸만한 그런 팀은 아닌 것 같고. 얘들이 역대 통산 포르투갈 팀들을 상대로 굉장히 약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경기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르투가 질 경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가 뛰었으면 무가 떴지 질 경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런 경기들 못 떠가지고 고생했던 이제 구간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해외 축구가 워낙 어려웠잖아. 그리고 쓰나미 구간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포르투 승을 보기는 합니다. 다만 고배당 쓰실 분들 햄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언더바 언더 보도록 할게요. 1대0 아니면 2대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페예노르트 그리고 아스톤 빌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로파 중에서 제가 오늘 분석했던 36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할 때 뭘 가장 많이 보냐면 축구는 상성을 엄청 따지거든요. 홈에서 잘하냐, 원정 잘하냐, 상대팀에게 강하냐, 상대 그 국가를 상대로 강하냐, 아니면 감독이 어떤 리그에서 강하냐, 이런 걸 엄청 많이 따지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자, 홈팀 페예노르트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기똥차게 잘해요. 최근에 홈 경기 5승 1무, 평균 득점도 게임 했다면 3득점 나옵니다. 압도적인 홈 강팀이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도 어쨌든 좋은 성과를 많이 냈죠. 다만 유럽 대항전에만 왔다고 하면은 페예노르트 최근에 10경기 동안 단 1승밖에 못한 최약체팀입니다. 그게 페예노르트고, 자, 반대로 원정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정말 지독하게 못하는 팀이죠. 제가 그래서 항상 빌라는 홈 경기만 들고 가는 이유인데, 이 빌라가 원정 경기에서 지금 최근 3무 1패 4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요. 평균 득점이 형들아 1득점도 안 돼. 그러니까 원정만 갔다 하면은 바보가 되는 팀이 이제 아스톤 빌라긴 한데, 자, 그러나 아스톤 빌라에는 이 감독이 있죠. 바로 에메리 감독입니다. 유로파리그에서만큼은 그야말로 정말 신격화되는 존재, 바로 에메리 감독이 이제 감독을 잡고 있는 아스톤 빌라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로파에서만큼은 어쨌든 강팀으로 볼 수 있는 아스톤 빌라다. 자, 결론적으로 이 두 팀의 맞대결이란 말이야. 야, 정말 완전 퍼즐처럼 따따닥 맞아떨어지잖아요. 홈에서 강하지만 유로파 약하고, 원정 약하지만 유로파 강하고. 자, 그러면 상성으로 넘어가 보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각각 국가의 팀들을 상대로 어땠냐. 일단 원정팀 아스톤 빌라는 유독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는 정말 강했어요. 얘네들이 빌라가. 그래서 네덜란드 팀을 상대로 상성이 좋아. 최근에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홈팀 페예노르트가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뛰었을 때는 승리가 0승이거든요. 아직까지 페예노르트가 잉글랜드 팀 상대 원정 승리가 없어. 그러나 이 팀 홈 경기에서는 무려 8승 전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성들이 정말 많이 부딪히는 그런 경기야. 되게 재밌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한 경기를 봐야 된다면 이 경기를 보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축구에 되게 재미를 붙여있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저는 무승부지고 재밌게 보겠습니다. 오히려 고배당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만한 경기라고 놓고 보겠고요. 홈팀 그래도 페예노르트 프랜승 볼게요. 그 다음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자, 다음은 노팅엄이랑 미트 윌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재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기인데 이게 이제 도안이면 뭐 같은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홈팀 노팅엄이 지금 얼마만큼 조직력을 갖췄느냐에 대한 싸움일 것 같아. 지금 포스테글루 감독이 팀 하나를 개박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꾸준하게 운영해왔던 팀이 포스테글루 감독이 오고 나서 공격 기반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적으로 많이 좀 와해가 되어 있는 노팅엄인데, 여기에다가 진짜 주축 선수들 이탈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팅엄은 사실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상황은 아니야. 미투빌란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원정팀 미투빌란은 최근에 유럽 대항전 성적이 너무 좋아. 지금 유럽 대항전이 6연승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예선전도 포함이긴 하지만 6연승이고, 역시나 미투빌란의 기반은 공격력이다. 수비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하지만 공격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미투빌란이다. 자,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전술 자체가 어차피 공격 대 공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노팅엄은 그런 득점력이 올라오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미투빌란이 공격력도 잘 되는데 최근에 미투빌란 클린시트 경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거 저는 미투빌란이 역배받았다고 한다면 프랜승 쪽 한번 볼게요. 심지어 프랜승 배당도 좋아. 2.4배당인가 5배당인가 그렇더라고. 웬만한 역배 배당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오바 같이 동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수상쩍었던 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런 경기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랜승이랑 오바를 막 같이 써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라고 제가 마지막에 검토할 때 봤던 게 배당이 존나 수상해.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미투빌란이 최근에 분위기나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렇게 분위기 안 좋은 노팅엄한테 1.3배 똥배를 줬어요. 지금 미투빌란이 오히려 5점 몇 배로 완전 역배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거는 미트윌란이 이긴다면 제가 볼 때는 오바를 동반할 것 같고, 노팅엄이 이긴다면은 1대0 승리, 요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트윌란이 이런 이제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뭔가 이제 그걸 못 보여준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물론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노팅엄이 포스테글러 감독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오늘을 위해서 데리고 왔다. 유로파 때문이죠. 어쨌든 유로파 지난 시즌 우승 감독입니다. 꼴에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프랭스만 보시고요. 오바 보시고, 뭐 고배당 치실 분들은 노팅엄 햄무 정도만 한 보험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은 리옹과 그리고 짤츠부르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홈팀 리옹은 안정적이다라는 어떤 표현을 정확히 하나의 팀으로 이제 형상화하면은 저는 리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지도 않고요. 뭔가 막 경기력이 화끈하지도 않고 막 압도적인 경기들도 많이 없어. 근데 무승부가 많이 없어요. 승리수는 많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리옹은 그야말로 햄무의 팀이거든요. 놀랍게도 1점 차가 너무나도 많고 그만큼 공수 밸런스가 매우 훌륭한 팀 리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다가 리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골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치적인 측면도 풍부한 팀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 홈 경기 또 최근 3연승이죠. 심지어 최근 유로파에서 10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그런 또 강점도 갖고 있는 게 리옹입니다. 반대로 이제 원정팀 잘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팀이 뭐 지금 개 박살이 났죠, 여러분들. 최근에 뭐 무득점 늪에 빠져 있는 건 물론이고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축 선수가 지금 거의 대여섯 명, 5-6명 가까이 빠지는 상황에다가 핵심 결장자 죄다 빠져버리는 잘츠부르크겠고요. 또 여기에다가 잘츠부르크가 유로파에서 꽤나 약했더라고요. 유로파 기준으로 유로파 원정 경기가 지금 벌써 5연패. 이 5연패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멀티 실점을 했단 말이야. 실점률도 많이 컸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득점은 안 되는데 득점 안 돼서 연패하는데 유로파 원정 경기는 또 실점률도 많이 컸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안정감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났던 경기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는 리옹이 뭐 질 수 없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리옹 쪽 한번 보면서 이거는 1대0 아니면 2대0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배당 메리트 노리실 분들은 뭐 저기 햄무 한번 보시고, 이제 고배당으로 한번 보실 분들은 뭐 마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리옹 일반승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옹 승에다가 햄무 그리고 혹시 몰라서 오바 정도 이렇게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메이저리그로 넘어갈 텐데 오늘 메이저리그 3경기입니다. 형 요거 해외 축구 형들아 오늘 그러니까 제 주력 지금 이제 연승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주력은 유로파 리그로만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500배, 5000배 제가 오늘 그 초고 배당, 로또 배당 챙겨드렸던 거는 컨퍼런스로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고배당은 데이터표를 받아보셔야지만 이제 볼 수가 있으세요. 받아볼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은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 오늘 메이저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해외 축구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프리뷰 끝난 다음에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릴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오늘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가 채코니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7패, 방어율 4.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오늘 플레어티입니다. 이번 시즌 8승 15패, 방어율 4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슬레이드 채코니는 제가 절대 이 정규 리그 중간에서도 가져가지 않았던 구간이 있어. 홈 경기 절대 안 가져갑니다. 채코니가 홈이랑 원정에서 뭐가 다르냐면 장타율이 아예 차이가 많이 나버려요. 원정 경기는 생각보다 존을 넓히고 조심스럽게 피칭하는데 홈 경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칭을 하다 보니까 장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안타율에 비해서 그 피홈런 수치나 피장타 수치가 좀 높아. 근데 디트로이트 타선이요, 타율은 높지 않은데 OPS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장타가 좋아. 안타가 몇 개 없는데 대부분 홈런이나 장타를 많이 때리는 팀이 디트로이트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채코니가 은근히 투피치 형태거든요. 포심 아니면 커브만 던져. 이런 애들이 글쎄요, 플레이오프에서 통할 만한 투수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리고 디트 선발 투수 플레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이제 그 원정 경기도 안 좋았어요. 이 정규리그 동안 원정 경기가 뭐 방어율 6점대인가?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플레이어트의 가장 큰 강점, 지난 시즌 다저스 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플레어티는 이런 경험치를 보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이런 플레어티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써먹으려고 데리고 온 거야. 어쨌든 이렇게 가을 야구의 경험치가 풍부하고 가을 야구에서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워낙에 선발 등판 경험이 많은 선수니까 이럴 때 써먹으려고 데리고 온 게 이 플레어티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의 역배 쪽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클리블랜드가 어제 타선 폭발하면서 타선은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앞서는 모양새긴 한데 저는 마운드의 안정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 자체도 디트로이트가 올라가는 게 좀 더 난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디트 역배 그리고 프랜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5점이라서 6.5였으면 그냥 오버 왔을 것 같은데 7.5점이라 언더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시카고 컵스와 샌디에이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스 선발 투수가 제임슨 타이언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7패, 방어율 3.7점대고요. 샌디 선발 투수가 다르비슈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5.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타이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는 플레이오프에서 쓸만한 투수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얘가 장타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맞춰 잡는 투수기 때문에 수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 이런 큰 경기에서 수비에게 의존하는 피칭을 하는 선수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샌디에고 선발 투수 다르비슈가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이 플레어티처럼 플레이오프 경험이 정말 풍부한 그런 투수였다는 거. 심지어 성적도 3점대면은 꽤나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이런 저는 물론 이제 그런 걸로 놓고 보는 건 맞죠. 정규 리그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도 물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긴 한데 제가 오늘 이제 거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플레이오프에서는 어차피 변수가 정말 많아요. 그걸 우리가 다 못 잡아. 우리 같은 분석가들도 변수까지 잡을 순 없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가을 야구만의 DNA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어쨌든 샌디에고의 다르비슈 또한 이런 이제 플레이오프의 경험치 그리고 DNA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을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샌디에이고의 불펜은 현재 지금 와일드카드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팀이기도 하죠. 오늘 보셨죠 여러분들? 3점 내놓고 꽁꽁 묶어버리는 거 봤지? 그런 느낌이다. 어쨌든 마운드 준비를 너무나도 잘했던 샌디에이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하기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샌디에이고 역배 그 다음에 프렌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 당연히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경기인데 자 제가 오늘 이거 양키스 형들 이길 거라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양키스 팬들이 여러분들 정말 무서워요. 얘네들은 타 팀을 까는 게 아니라 본인 팀들을 욕해버리는 팬들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라이벌 팀한테 이제 스윕으로 가을 야구를 마무리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게임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을 거야. 오늘도 이제 양키스의 어떤 근간인 이 빠따 가지고 오늘도 게임을 할 텐데 물론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운드가 어쨌든 보스턴도 원투펀치 말고는 쓸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써봤자 이제 지올리토긴 한데 지올리토가 이번에 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마 불펜들을 오늘 굉장히 많이 써먹을 텐데 다만 문제는 직전 경기 어제 경기에서 불펜 소모율이 좀 있었다라는 것과 사실 양키스가 빠따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키스의 패배 그러니까 양키스의 와일드카드 탈락은 바라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키스 또 홈구장이기도 하잖아. 결론적으로 양키스의 빠따가 좋아지는 홈구장에서 그래도 양키스는 3선발 투수 슐리틀러를 내보내고 얘들 오늘 총력전 한다고 합니다. 양키스는 오늘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양키스 쪽으로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양키스 최근에 하는 꼬라지 보면은 보스턴이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프랜승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했고 심지어 역배도 배당을 한 2.2배당 받는 덕분에 프랜승 배당이 한 1.3배당까지 올라갔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보스턴 프랜승 쪽이 먼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은 양키스 승 또는 오바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메이저리그 3경기와 그리고 좋아 보이는 유로파리그 9경기 깔끔하게 분석 끝 맞춰드렸고요. 다시 한번 또 주간 적중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해외 축구 또한 역시나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도 올킬 내지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다들 추천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쿠리12님 카카오톡 별풍선 링크로 100개 적중 연락 지원.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니까요. 편안하게 링크 타고 오셔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숲TV 여러분들은 방금 고형님처럼 이렇게 별풍선 하시면은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수 빨리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유튜버 형님들께서도 이렇게 혹시나 뭐 전체표 같은 거라도 이제 대강적인 라인이라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숲TV 이거 생방송 오시면 돼요. 제가 21시에 항상 야간 프리뷰를 합니다.